안녕하세요. 알파올입니다. 오늘은 스토캐스틱의 원리와 코인 차트의 스토캐스틱을 접목해서 매매 타점 찾는 법, 그리고 예시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걸 보면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이란 기술적 분석에 사용되는 보조지표로 공식 명칭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오실레이터라는 건 추세의 강도를 표시하고 시장이 과매수됐는지 과매도됐는지를 표시하는 일련의 기술 분석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RSI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뭔지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N일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가 있기 마련이겠죠. 이 N일 동안의 최고가, 최저가 기준으로 오늘 종가가 최고가에 가까웠는지 혹은 최저가에 가까웠는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가가 최고가에 가깝다면 매수세가 오늘은 좀 더 셌던 날이고 오늘 주가가 최저가에 가까웠다면 매도세가 더 셌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사용해서 중심 가격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활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은. 그래서 중심 가격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횡보장이나 추세가 없는 박스권에서 좀 더 적중률이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스토캐스틱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K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고 당일 종가가 몇 프로가 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값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최고가가 5만 원이었고 최저가가 10,000원이었다면 오늘 종가가 2만 원이에요. 그럼 이 2만 원은 최고가와 최저가의 몇 %쯤에 있느냐, 최저가에 가까운지 최고가에 가까운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식은 간단해요. 이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뺀 거 분의 하면은 이제 몇 %인지를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K가 25%. 이 2만 원이라는 값은 5만 원과 만 원의 25% 정도에 있는 거다. 만 원이 0%고 5만 원이 100%라면 이 2만 원이란 값은 25% 정도에 와 있는 값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K만 알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K 다음에 두 번째 구성소는 %D 값인데요. 이 %D 값은 %K의 N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K가 이제 값이 매일 있을 거잖아요. 이 값을 N일 동안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D 값은 K보다는 살짝 좀 더 부드러운 특징이 있겠죠. 자, 스토캐스틱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패스트 스토캐스틱과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있습니다. 이 패스트 스토캐스틱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K, %D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이 %D를 아까 구했잖아요. 걔를 %K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D를 얘를 한 번 더 이동평균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을 패스트보다 한 번 더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특징이 또 생기겠죠. 패스트 스토캐스틱은 주가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값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주가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매수 매도 타점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지표와 함께 보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주가에 좀 더 덜 민감하게 반응해요. 한 번 더 이동 평균을 했으니까 필터링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보기에는 패스트보다는 좀 더 적합한 빈도로 뜬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로우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볼 거예요. 슬로우 스토캐스틱의 설정값이 또 중요하겠죠.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크게 우리가 조절해줘야 되는 기간이 총 3개가 있어요. 자, 피어리어드는 기간, 최고가와 최저가를 보는 그 기간이 이 피어리어드라는 변수값이고, 그 다음 슬로우 %K는 이제 며칠 동안 이동평균을 시킬 거냐죠. 2번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슬로우 K에도 이동평균 할 N일이 나오는 거고, 슬로우 D에도 이제 며칠에 이동평균을 할 거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3가지 변수를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요. 보통 이걸 많이 쓰는 세트가 있어요. 533, 1066, 20, 12, 12. 이 세트는 피어리어드, 슬로우 %K, 슬로우 %D를 순서대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533처럼 숫자가 좀 작아졌다 하면은
단기에 좀 더 적합한 특징이 있고요. 20, 12, 12처럼 좀 숫자가 커진다 하면은 장기에 좀 더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봉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슬로우 스토캐스틱 매매 기법인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건 슬로우 스토캐스틱 매매 기법입니다. 이걸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첫 번째, 이 슬로우 스토캐스틱 매매 기법은 횡보장 박스권일 때 적중률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중심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활용한 거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시간 이상의 봉과 좀 더 궁합이 잘 맞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먼저 알아두시고 봐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준비한 기법은 과매수, 과매도 매매 기법이고요. 두 번째는 %K와 %D 교차 매매 방법입니다. 이거 둘 다 알아서 맨 마지막에 예시를 설명을 드릴 때는 두 개를 같이 조합한 그런 기법을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각각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과매수, 과매도 찾기는 지금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과매수 지점은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요. 이 최고가 기준으로, 최고가 최저가를 기준으로 오늘의 종가가 몇 프로에 있느냐를 나타낸 게 스토캐스틱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가에 가까워질수록 100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즉, 많이 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산 거예요. 그래서 과매수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다. 그래서 매도를 추천하는 상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은 보통 75에서 80선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값이고요. 그 다음 과매도 지점. 과매도 지점은 이제 반대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많이 판 거예요. 계속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많이 판 거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많이 판 시점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이 값은 보통 20에서 25선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K와 %D의 교차 매매 방법인데요. 이건 사실은 이동평균선 기법과 매우 유사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D 값은 K를 이동평균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K가 단기, %D가 장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K가 D선을 상향 돌파했다. 이거는 골든크로스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수 신호다. 그 다음에 %K선이 %D선을 하향 돌파를 했을 때 매도해라. 이거는 이제 단기가 더 밑으로 내려온 시점이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시점이다. 즉 매도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 기법과 똑같이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매매 방법을 찾았는데요.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둘 다 만족하는 경우를 찾는 게 더 유리하겠죠. 하나만 쓰면 아쉽잖아요. 두 개를 써가지고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미션이라는 걸 가져와 봤는데요. 매수 타점을 찾아볼 거예요.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첫 번째 조건은 스토캐스틱 K랑 D선이 25 이하일 때. 좀 관대하게 줬죠. 25 이하일 때 이면서 올이 아니에요. AND예요. 뭐뭐이면서 그리고 K선이 D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 지점을 찾아볼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와 봤어요. 자, 아까 매수 타점이라 했죠? 25 이하일 때를 찾아볼 거예요. 25선, 여기 검은색 선이 있죠? 이 검은색 선에서 빨간색이 K입니다. 파란색이 D고요. 그래서 빨간색이 파란색을 뚫고 올라오는 이 시점이겠죠? 그러면 이 시점 이후로 데드크로스 나는 이 지점까지 계속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자, 이런 매수 타점을 찾아볼 겁니다.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자, 다른 시점을 가져와 봤어요. 같은 비트코인 차트고요. 4시간 봉이에요. 자, 25일선 밑에서 골든크로스 났죠. 그래서 올라가는 이 시점에 이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 시점이 매수 타점이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이더리움 차트를 가져와 봤어요. 이더리움 차트는 자, 25일선, 25선 밑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죠. 빨간색이 뚫었어요. 파란색을. 그래서 데드 크로스 지점까지 탁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더리움 25 이하에서 빨간색이 파란색 뚫었다. 이 시점에서 상승하는 양상 보였었고요.
그다음 25 밑에서 여기 골든크로스 지점 났죠. 그래서 쭉 상승하는, 데드크로스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 타점도 찾아봐야겠죠. 매도 타점은 이제 비슷합니다. 스토캐스틱이 KD선이 75 이상일 때 75선 위에서 과매수 지점에서 플러스 앤드 KD선이 하향 돌파하는 지점, 빨간색이 파란색을 뚫고 내려오는 지점을 찾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리플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리플 일봉 차트고요. 75선 위에서 빨간색이 파란색을 뚫는 이 지점, 데드크로스 났죠. 골든크로스까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같은 거 일봉이죠. 일봉에서 75선 위에서 빨간색이 파란색 뚫고 내려오는 이 지점, 데드크로스 났죠. 하락하는 모습. 그 다음 75 위에서 이제 빨간색이 파란색 뚫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하락하는 시점,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더리움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자, 75선 위에서 지금 빨간색이 파란색 뚫었죠. 여기서 이까지 골든크로스 나는 지점까지 초반에는 살짝 상승을 했지만 쭉 내려오는 모습 보였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75 위에서 여기 데드크로스 났죠. 이까지 또 하락하는 모습. 한 번 더 이더리움은 75 위에서 빨간색이 파란색 뚫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지점까지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75 위에서 빨간색이 파란색 뚫었죠. 골든크로스까지 또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스토캐스틱 기법은 되게 직관적이고 쉬워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매매 타점을 찾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뇌동매매가 아니라 지금 좀 너무 올랐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더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 지표라도 제대로 파가지고 논리적으로 투자해보는 연습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식이든 코인이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 지표로 투자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타점을 매번 보고 신경 쓰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또 알람 받아주는 게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코인 미어캣 알림 레이더 기능으로 이제 매매 타점 알림 받는 것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나의 레시피에서 스토캐스틱 설정을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캔들은 최소한 지금 제가 캡처를 15분으로 했는데 240분 이상으로 하는 게 좀 더 잘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경제, 주식, 코인, 이제는 코인까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